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나박사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일 알루미늄이냐 아니면 사마 알루미늄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런 강세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강세가 유지가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전망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제 시작이다. 이제 슈퍼사이클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앞으로 5년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톤당 평균 가격이 올해 한 2,500톤 내외, 2,500달러 정도 있는데, 향후 2025년 정도면 3,500달러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가격 자체도 1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일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사마 알루미늄, 동일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정제 가공 또는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들이 주가가 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톤당 지금 2,690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2,6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10년 전 2011년도 7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이 급증을 하고 있느냐? 일단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장착 차량 70kg가 더 많은 평균 250kg 알루미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기차의 중요한 배터리 부분에서 알루미늄 박, 보통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이 가벼워야 용량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차체 프레임, 샤시 부분 등에서 이제 알루미늄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생산국 규제 때문에 생산량을 좀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제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는 알루미늄 생산 기업의 가동 중지나 가동률 조정 명령을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일단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국경세라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유럽의 Fit for 55라고 해서 2030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축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은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에 탄소 국경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량은 한정 또는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루미늄 수요 확대로 알루미늄주 상승, 요새 굉장히 핫한, 최근에 2, 3일 정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념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중국에서 구리나 아연, 알루미늄 국가 비축 15만 톤을 방출한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금 중국에서 비축량을 푸는 모습이고요. 향후에도 좀 풀 계획이라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에서 비축량을 풀면서 어제 런던 거래소에서 한 0.9% 정도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구조적인 상승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반기에 전기차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정책 강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국경세와 비슷한 그런 페널티를 앞으로 이제 향후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협력 구도가 이제 강화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국 진출 가능할 것 같고요. 또는 2차 전지 산업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알루미늄 가격 상승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 구조적으로 실적 상승 시그널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 알루미늄 밥 산업은 2차 전지에서 한 1.8% 정도 굉장히 탑재율이 낮습니다. 전체 배터리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1.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던 거는 이 탑재율이 좀 낮아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좀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친환경 소재의 비중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화재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에 알루미늄을 정제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사실 공급이 더 타이트해진 그런 상황이라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V향, 즉 이제 전기차향 알루미늄 박 ASP 증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정제하는 업체 또는 이거를 호일을 만드는 업체들은 사실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 중반 정도, 4%가 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좋은 그런 전기차량 알루미늄 박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지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 정도인데 향후에는 이 알루미늄 채용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보통 양극에 한 30장 정도 들어가는데 알루미늄 박이 한 32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가적으로 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채용 알루미늄 박의 양이 늘어나고 알루미늄 박의 가격이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이 마진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알루미늄 정제하는 업체 또 알루미늄 정제된 스트립을 가지고 이거를 호일을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수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알루미늄 박은 주요 생산업체가 글로벌 6개로 제한적입니다. 국내에 3개 정도 있고요. 인도 업체가 가장 큰데 그 업체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사용 증가 향후에 뭐 19년 대비해서 약 14배 정도 2030년이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 셀 배터리를 보시면은 중간에 분리막이 들어가고 음극 양극이 들어가는데 이제 양극 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소재 시장 성장성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재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알루미늄 박의 영업이익이 낮았던 것은 주로 이제 식품 포장재로 많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ASP가 늘어나는 그런 지금 형태고요. 일단 국내에 이제 3사 기준으로 알루미늄 밥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일단 39% 정도가 이제 뭐 DI 동일 정도고 그다음 롯데 알루미늄, 뭐 동원 시스템즈, 사마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품 원가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인데 이제 한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정제 가공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노벨리스 이건 인도 업체고요.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롯데 알루미늄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정제돼서 얇게 스트립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정제 압연을 하는 거죠. 그다음 이거를 코일 형태로 가공을 해서 이거를 이제 알루미늄 밥
전기차를 제조하는 업체로 넘깁니다. 사마알루미늄, 롯데알루미늄, DI 동일에게 이제 넘기면 이쪽에서 이제 좀 더 얇게 그러면서 균일한 표면을 가진 그런 알루미늄 박을 만들고요. 이거를 최종 고객에게 주로 이제 식품 포장재에 많이 납품을 했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문제로 해서 중국 업체들이 증설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 계속해서 경쟁력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는 좀 어렵고 대기업들도 진입하기 어려운 좀 니치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해서 중국발 이슈로 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생산량이 한 60%를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 제재가 있고요. 또 탄소 감축에 따라서 알루미늄 생산량 인위적으로 좀 낮추고 있습니다. 뭐 전기세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취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도 친환경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국경세가 도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전반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중립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 박 공급업체는 노벨리스 조일알루미늄 가공업체에게 이제 넘기고 호일 스트립 형태로 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 박 업체들이 사실 2차 전지 업체들보다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셀 업체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PER이 한 31배, 소재 업체들은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죠. 100배 정도. 왜냐하면 이제 2023년 정도까지의 매출, 영업이익을 지금 땡겨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박도 마찬가지로 57배. 왜냐하면 동박도 플레이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에서도 SKC라든지 아니면 일진머티리얼즈,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좀 한정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동박도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요. 다만 알루미늄 밥 업체들을 보시면 21배입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던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비중에서 워낙 낮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3% 중반에서 지금 한 7% 중반까지 거의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결국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부여해도 타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사마알루미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판가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내수, 특히 수출 부분에서 판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주 잔고를 보시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알루미늄을 쓰이는 게 결국 뭐 포장재도 많이 쓰이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수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즉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결국 알루미늄 박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전기차 시장이 한 600만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매년 2025년 30년까지는 매년 뭐 평균 성장률은 한 30%에서 39% 정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 되면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30년, 35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그런 안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향후 지금부터 해서 한 10년 안쪽으로는 급격히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 시장 메이저 기준으로 해서 캐파가 2020년 399기가와트, 그러니까 배터리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에는 1900기가와트가 넘어가고요. 일단은 뭐 25년까지는 30% 정도, 평균 성장률이 30%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같이 궤를 같이 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배터리 업체들 보시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주 잔고량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 캐파 증설한 것들은 대부분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기가와트까지 수주량을 받아놨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증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박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일 알루미늄부터 보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제된 알루미늄을 갖고 오면은 압연을 해서 코일 형태로 만들어서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넘깁니다. 사실은 OPM 자체는 좀 낮습니다. 1차적으로 가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OPM 자체는 낮지만 알루미늄 가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판가 전이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빠르게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들 알루미늄 호일을 만드는 업체, 물론 이제 업조 자체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같은 알루미늄 산업에 있는 그런 업체라고 봤을 때 올해 기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지금 한 15배, 한 16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한 24배,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평가 인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주가가 그동안 한 3, 4개월 동안 쉬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 소외됐던,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그런 가격들이, 프리미엄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세를 시현을 했다. 다만 지금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사실 5일선이 이제 올라오면서 거기서 다시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사실 2,600원 초반에서 2,500원대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 영업이익을 대략 한 200억 정도 잡았을 때 PER을 한 20배 정도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정을 해보면 사실 지금 시총이 2,8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당한 가치가 좀 더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이 조금 더 남아있다. 그리고 시총은 한 4천억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30-40% 정도는 좀 더 갈 가능성, 물론 여기서 오버슈팅이 되면 한 40-50%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들이 나오거나 혹은 기간 조정들이 거칠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 자체는 여기서 30-40%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대략 한 3,000원대 후반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사마 알루미늄을 좀 보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일단은 조일 알루미늄과 비슷한 그런, 물론 이제 조일 알루미늄보다는 이제 탄력이 조금 둔화됐지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을 만들고 ASP가 늘어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이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지만은 ASP가 구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금 급격히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올해 말고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평균 ASP가 늘어나고 OPM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30% 정도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 PER 자체가 30에서 35배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리미엄을 붙이면은 목표가는 35,000원에서 38,00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가격 상승 이후에는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동반이 되겠지만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눌리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11선까지 봤을 때 24,000원대 중후반이면은 충분히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가격대면은 사실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이 업체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 향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알루미늄 박이 한 약 70%를 SK이노베이션 향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기사가 또 나왔지만 SK이노베이션이 중국에 또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수주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계속해서 캐파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사의 알루미늄 박 수요는 구조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제가 이제 계산을 했던 건데 일단은 뭐 매출액,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받은 수주를 기반으로 했을 때 매출액으로 환산을 하면 1.8조입니다. 여기서 뭐 ASP가 한 7% 정도라고 잡아도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1년은 아닙니다. 1년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기간이 좀 뭐 2030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끊어도 1년 연 영업이익이 뭐 100억 이상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향후 나올 수 있는 매출의 추정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PER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충분히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고객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증설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확장 혹은 캐파 증설 또는 해외 진출이라는 이슈가 있으면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설된 캐파는 모두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미래 매출이지만 이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연간 한 대씩 아병기를 늘린다고 봤을 때도 향후 한 2년 동안은 평균 매출액은 한 18%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 대비해서 PER이 16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배, 25배에서 30배 정도는 저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가격이 워낙 급격히 올라와서 비싼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지만 과거 이제 소재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불과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 자체도 사실은 시계열을 보면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 가격 자체도 바닥권에서 봤을 때는 거의 2배 정도, 2배 이상 오른 가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 2배 가까이, 한 1.5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주봉이지만 주가가 한번 리레이팅이 되고 그 다음 좀 쉬어가는 가격 기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전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여지없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캐파 증설에 따라서 이 매출 이제 2023년, 25년 매출을 지금 땡겨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십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코모더티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거, 즉 이거는 어떤 시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경기 불황 혹은 호황에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즉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서 전기차가 그 시장을 빠르게 접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요. 관련해서 사막 알루미늄 그리고 동일하게 조일 알루미늄 이런 알루미늄 업체들도
물론 그런 소재 업체들과 동일한 그런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PER 자체가 높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25배에서 30배까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DI 동일 이것도 마찬가지 주가가 지금 보면은 7월달 이후에 2배가 올랐어요. 보시면은 한 달 조금 넘게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주가 상승에 따라서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일단은 DI 동일 자체도 가격 조정은 지금 시작이 됐고 기간 조정도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30만 원 초반 때부터는 매집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회사 자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회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동일하게 A라는 제품을 생산해서 과거에는 뭐 10,000원에 팔면은 마진이 100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뭐 200원, 300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어도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덩달아 매출까지 올라가는데 ASP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증가합니다. 알루미늄 시장 자체 그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그런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는 그런 국면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진입하기가 좀 편해진 수월해진 그런 지금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루미늄 시장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국경세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물론 이제 비축량을 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건 막을 수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중간중간 막을 수가 있으면서 속도 조절은 할 수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거는 지금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톤당 평균 2,500달러 정도인데 향후 한 4년 동안 25년에는 한 3,500달러로 이제 예측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경량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샤시 쪽은 알루미늄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배터리 업체 혹은 셀 업체들도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파생 상품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구조에서 1.8%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방 업체들도 지금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알루미늄 상승 가격 상승은 이제 초입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제가 따로 유료 컨텐츠에서 증권 저희 청개구리 증권 TV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히든 종목은 제가 안내를 따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시장 그리고 관련주 그리고 관련주에 대해서 매매 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잘 참고를 하셔서 모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이 분석을 마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개구리 증권TV에 오셔서 히든 종목 마지막 종목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